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 역시도 사실은 6가 해요. 그런데 좀 허술하게 해. 수립하는 건 좀 느슨하게 합니다. 왜? 원래 내 나와버리니까. 입안 환자가. 그래서 예외들이 생긴다. 이 느낌을 가지고 교재를 들어가서 디테일을 접할 때 그때 이제 새록새록 느낌을 수반하고 공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개발법은요, 사실은 도시라고 하는 거,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자체, 중앙 말고 지자체에서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었잖아요. 도시개발은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주축이 누가 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메이저가 하는 거죠, 메이저가. 당연히. 네. 그리고 가끔 또 대도시는 또 올라와요. 치고 올라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네. 그리고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장관이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림 안에서 보니까 금세금세 이렇게 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 있었죠. 그거하고 결국은 또 같아지네요. 그 다음에 대도시 가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예외적으로 0까지. 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하면은 도시개발이라는 이 스케일을 먼저 느끼시면서 메이저 예외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장관이 직접 그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거 예외적으로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가 왜 예외로서 자꾸 시험에 나오는지 그게 딱 내 것이 되려면 기본을 알아야지, 기본을. 기본이 뭐라고요? 메이저급에서 한다, 도시개발은.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제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개발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용 방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환지 계획이라는 게,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디테일에 가까운 건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공부 밑에 단위 마이너에서 해요. 그러니까 메이저, 마이너 이거를 의식하고 머릿속에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으면 그거를 숫자로 쳐버리든지 그림 한 줄로 쳐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공법이 공략이 가능해요. 이 벽돌 깨기 소위 하나하나 벽돌을 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벽돌 깨기에 필요한 기초 체력 이게 지금 필요한데 바로 그게 이런 이 틀을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법 복잡하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사실요 정비법에는요 정비 계획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 있어요. 정비법이니까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정비 계획이겠죠. 그리고 그 핵심을 다루는 핵심 멤버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6예요, 6.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야 정비법이 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비법을요, 기본 계획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겁니다. 출발을 어디서부터? 정비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이 정비 계획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 멤버들이 누가? 도시군 관할 계획에, 관할 구역에 장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비 계획은 결과적으로 어디를 정비할 건지 정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목적이니까 지정을 이 6에서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 밑바닥에서 마이너 쪽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해가지고 여기 뭐 저 낙후된 건물이 너무 많아요. 이거 저기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그 민원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누가 수렴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 마이너.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비에서도 이제 그 아주 디테일을 다루기 때문에 입안이라고 합니다. 입안. 이 사람들 밑에 마이너들이 해요. 그리고 저 구역 지정하는 그 결과물은 어떤 사람들이 그 지정을 해요? 지정. 구역 지정. 결국 요 핵심 6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읽으면 여기까지는 입안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고 그 자시자도는 오르락내리락 지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입안을 여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안을. 그러니까 여기도 겹치죠. 여기는 겹치죠. 여기는 시군이 입안도 하고 뭣도 해요? 지정도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게 이제 막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죠.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일단 정비법 하면 정비 계획 생각하시고 정비구역 지정이 핵심이고 그 핵심을 누가 6가 다룬다. 그 6가 지정을 하는데 의견 청취해서 올리는 건 밑에서 마이너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들이 하는데 도시 밑에 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까지 하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입안도 지금 해야 될 처지니까 스스로들 해낸다 그 말이에요. 시군은.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이 있어요. 기본 계획 역시도 사실은 6가 해요. 그런데 좀 허술하게 해. 왜냐하면 정비법에서 중요한 건 정비 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건 좀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하게 해도 기본 계획이니까 6가 해요. 또 6가. 그런데 대도시 빼고 일반 도시, 일반 시, 대도시 말고 일반 시 여기는 느슨하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예. 만약에 했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고 수립 안 했다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군은 기본계획 생략. 왜? 더 중요한 것은 정비계획이고 정비계획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역이 누구에 의해서? 6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된다. 그런데 지정하려면 밑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니까 요 밑에서 시군구라고 하죠. 자시자도 다 포함한 요 밑에. 영어 숫자 코드로는 O 마이너. O 마이너에서 입안하면 원래 6에서 구역 지정하기로 했으니 겹치는 게 뭐예요? 겹치는 게 시군. 그래서 시군은 입안하고 본인들이 직접 구역 지정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말해주는 거지. 그림. 정비법 의외로 쉽죠. 놀라움이죠. 지금 이 느낌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없이 들여다보면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금세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과 이제 그 주택법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앞단이 중요한 겁니다. 건축법은요 이렇게 개인이 특히 건축주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 조그만 규모로 스케일이 작습니다. 내 집 한 채 짓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를 머리에 그리면 좋아요. 스케일이 작아요. 그래서 허가권자라는 말이 나와요. 허가권자. 그래서 그렇고 일단 그다음에 주택법은요. 이 주택법은 뭘 다루냐면 건축 행위를 하긴 하는데 스케일이 커. 그래서 뭐 공동주택 그 단지를 막
건설한다든지.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오죠. 사업자 등록 기준도 나오고 몇 채 이상, 몇 호 이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몇 세대 이상. 그래서 이때는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주체라고요. 사업주체. 스케일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만 일단 가지고 있어도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일단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은요. 요 마이너 쪽에서 허가권을 갖습니다. 아니 한두 채 짓는데 마이너들이 알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면 되죠. 일단 이걸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주택법은요. 예, 메이저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메이저에서.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건축법 출발은 O 마이너, 마이너 쪽에서 출발하는데 가끔 규모가 커질 때가 있어. 그 기준은 또 교재에 나와요. 면적 기준 얼마 이상이면 큰 거야 규모가. 그러면 살짝 요 C구는 요 위에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죄송합니다. 요 위에다 도 쪽으로 이렇게 살짝 던져줘요. 규모가 크니까 네가 하세요. 이렇게. 권한을 좀 던져줘요. 그러나 여전히 쥐고 있으려고 하죠. 끝까지. 왜? 원래 내 나와버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 그냥 자유롭게 쓸게요. 내 나와버린데 하도 규모가 크니까 살짝 이 도지사에게 권한을 나눕니다. 권한을 나눕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사전 승인 받으라. 알았어. 니들 나와버린 줄 알겠어. 그러나 규모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 그 사전에라도 내 승인을 사후 승인도 아니에요. 사전에라도 내 승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기본 나와바리권이 있다는 거죠. 요 친구들은요. 요쪽은 알아서 들락날락 하니까 그렇다지만 요 친구들은요. 여기 있는 마이너들하고는 달라요. 왜 그래요? 얘는 한 식구예요, 식구. 같은 메이저 마이너라고 하고 있지만 요 한 식구야. 진정한 한 식구. 근데 얘네 둘은 좀 달라요.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남남이 크고 작은 남남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건축법이 지금 스케일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작은 건 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밑으로 깔린다. 그래서 O 마이너 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건축법은. 그런데 특정 기준이 있어요. 면적 기준이 10만 제곱미터라든지 층 기준으로는 21층. 이렇게 규모가 특정 층수라든지 면적에 의해서 커지면 살짝 권한을 좀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권을 여기 요 도와 요 시군 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죠. 부모 자식 간 같은 그런 관계고. 자,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 이 둘은 스케일이 작은 거 건축법, 큰 거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은 밑에 마이너에서 일단 출발을 한다. 마이너에서 출발을 하고 특정 규모가 커지면, 자, 마이너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이쪽 경우에는 양보를 일정 부분 권한을 양보를 한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후도 아니고 사전 승인 정도 이렇게 권한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그림을 일단 그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법은 스케일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특정 기준이 있어요. 특정 기준이 있어서 규모가 특정 기준치 이하이면, 원래는 큰 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메이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10만 제곱미터 면적 기준, 아까는 층 기준도 있었죠. 층 기준도 있었는데 여기는 면적 기준만 갖고 있어요. 면적 기준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지면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여튼 규모 미만으로 아래로 떨어지면 바로 이 도지사 경우에는 원래 그 도시군 관할 구역의 장인, 원래 나와버리 고난자에게 얼른 넘겨줘 버립니다. 네가 해. 규모 작으니까 네가 해. 주택법에서. 근데 요 특별시, 광역시, 자시, 자도 이 네 개는요, 원래 나와바리 꾼들이잖아요. 밑으로 규모 작다고 내려줄 리가 없죠. 네. 이 느낌. 이 느낌. 메이저에서 시작하는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원래 그 나와바리 꾼들 시군에게 내려줘 버려. 그런데 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본래 나와바리 꾼들이니까 밑으로 내려줄 이유가 없고 고집이 세.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건축법과 주택법도 사실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떠올리려고 하면 수십 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나이만큼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방식으로, 자, 기본을 어디에 늘 둬요? 6에다 두고, 경우에 따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개발법으로 넘어오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오면 이제 메이저로 넘어가죠. 메이저로. 그 다음에 다시 정비법으로 오면 6로 다시 돌아와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입안이 필요하죠. 입안은 밑에서 해라 이거야. 밑에서. 그리고 올라온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그 건축주가 해요. 스케일 작게. 주택법은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밑에서 시작. 그런데 이 도와 시군 사이에는 그 패밀리십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특정 규모, 층으로는 21층, 면적으로는 10만 제곱미터 되면 살짝 사전 승인 정도를 도지사한테 넘겨준다. 주택법은요, 스케일 커. 메이저에서 시작을 해. 메이저에서. 그런데 특정 규모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 도지사는 얼른 원래 나와바리꾼인 시군에게 넘긴다. 이 느낌을 가지고 전체를 아울러야 됩니다. 농지법은 이 그림 안에서 뭐는 이거. 예컨대 전용, 농지의 전용, 그러니까 농지인 걸 농지 아닌 걸로 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개입을 해요. 장관이. 근데 그걸 완전히 전용한다가 아니라 일시적이다 하면은 또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 밑에서 신고,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도 또는 어떤 비중이랄까 이런 건 좀 작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시군구 이렇게. 또 농지법에는 농취증 있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 요거는 또 밑에 일단은 시군구. 그런데 이 농사 지을 만한 사람이냐를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격증 주려면.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체계 중에 군 밑에 읍면이 있어요. 읍면. 그러니까 시군구 중에 군의 밑에 있는 읍면까지 내려가서 시읍면구. 이렇게 해서 이제 농취증 발급자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저기 광역에서부터 물론 저기 생각의 흐름은 기본 계획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농집법까지 흘러 내려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듯 여러분은 눈을 감고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공법이 어느새 기쁨의 원천이 될 겁니다. 이 극복감, 성취감을 어느 과목보다도 느낄 수 있는 게 또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헷갈리고 오리무중이고 뿌옇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놀랍다. 이런 경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걸로 가지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